농촌의 일상을 체험하고 수확한 농산물도 함께 먹어보며 힐링하는 농촌 체험 관광. 농협 네트워크스는 농가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농업인과 함께합니다. 농업인과 소비자의 또 다른 만남. 우리 모두의 농촌 체험 관광. 검색창에 곱함을 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야! 우리 이유식 재료 사야 된다. 알았어. 어디가? 슈퍼. 거길 왜 가? 진이야. 네. 롯데 슈퍼에서 소고기 담아줘. 구매력이 있는 유기농 소고기를 담았습니다. 이게 이런 것도 돼? 아보카도랑 당근도. 내가 담아놨지. 진이야, 주문해줘. 말로 주문하고 눈으로 확인하는 기가진이. 육아로 바쁜 부부에게 오늘의 기술 KT. 롯데슈퍼 당일 배송입니다. 계좌 확인해줘. 은행과 기술이 스마트하게 한편이 된 NH 스마트 뱅킹 원업. 은행의 모든 것을 한 번에 편하게. 저와 한편 하실래요? 은행을 은행보다 스마트하게. NH 스마트 뱅킹 원업.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정부가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전격 결정했습니다. UN 식량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간접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네, 2010년 이후 9년 만에 대북쌀 지원이 재개되는 건데요. 이번에 5만 톤을 지원하는 데 이어 추가로 지원의 가능성도 열려 있어서 국내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김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19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2010년 이후 9년 만에 북한에 쌀을 지원한다고 밝힌 겁니다. 북한의 식량 상황을 고려하여 그간 세계 식량 계획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우선 국내산 쌀 5만 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지원 방식은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인 UN 세계식량계획 WFP를 통한 간접 지원입니다. 남북 관계가 소강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지난달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대북 식량 지원에 대해 국내의 부정적 여론이 형성됐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데이비드 비슬리 WFP 사무총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북한의 긴급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민간단체와 종교계, 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대북 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지원하는 쌀은 2017년산 정부 비축미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 포장재를 제작하고 원료곡을 쌀로 가공 포장하는 등 대북 지원 쌀을 준비하고 이를 국내 선적 항구로 운송한 뒤 WFP에 인계할 예정입니다. 운송은 배를 통해 해상으로 이뤄지는데 일부 물량은 트럭을 이용해 육로로 보낼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정부는 쌀이 북한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되는지 WFP가 모니터링한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북한에 지원된 쌀이 군수용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겁니다. 북한의 WFP 직원 50여 명이 상주하는 데다 분배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 있어 지원되는 쌀이 북한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수혜자에게 전달되는 시점까지 모든 과정이 모니터링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이번 쌀 5만 톤 지원이 마무리되면 추가 지원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입니다. 북한에 대한 추가적인 식량 지원의 시기와 규모는 근본 지원 결과 등을 보아가며 추후 결정할 것입니다. WFP는 대한민국 정부가 WFP 북한 사업에 450만 달러를 공여하고 5만 톤의 쌀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의 식량 생산량이 급감한 지역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선 최소한 2억 7,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3,205억 원 상당의 식량 30만 톤이 필요하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쌀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업계는 정부의 이번 대북 쌀 지원이 국내 쌀 수급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네, 정부가 북한에 5만 톤의 쌀을 지원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취재기자와 함께 보다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이번 대북쌀 지원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네, 이번 대북쌀 지원은 정부가 북한에 직접 보내는 직접 지원 방식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으로 지원됩니다. UN 세계 식량 계획 WFP를 통해 북한에 국내산 쌀이 전해지는 겁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할 쌀을 준비하고 우리나라 선적 항구에서 WFP로 인계 시까지의 운송을 담당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쌀을 담을 포장재 40kg 포대에 약 130만 장을 제작하고 또 원료국인 벼를 도정해 백미로 가공하고 포장한 뒤 가공 공장에서 국내 항구까지 운송해서 배에 선적하는 일을 맡습니다. 이후에 선적항에서 도착항까지의 해상 운송과 분배 지역인 북한에 전달하는 건 WFP가 담당하게 됩니다. 네, 이번에 지원되는 물량은 총 5만 톤입니다.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북한의 쌀 부족량을 비교해 보면 상당히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앞으로도 추가 지원 계획 확정된 게 있습니까? 네, 추가 지원 여부에 대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일단 5만 톤 지원을 추진한 뒤 북한의 식량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다음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북한의 식량 사정은 최근 10년 사이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알려졌는데요. 실제로 UN 식량 농업기구인 FAO와 WFP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이 136만 톤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이번 5만 톤에 그치지 않고 추가 지원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북한에 쌀을 지원하면 국내 쌀값이 폭등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정말 국내 쌀값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정부는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북 지원용 쌀은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비축미를 활용하기 때문입니다. 과거 대북 쌀 지원이 9번 이루어졌는데 쌀값이 떨어진 경우는 5번, 쌀값이 오른 경우는 4번이었습니다. 지원 전후 평균 쌀값 변동률은 0.5% 이내였기 때문에 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농업계에선 국내산 쌀이 남아도는 상황이라 국내 쌀값 지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 대북 쌀 지원에 대한 우리 농업계의 반응은 주로 어떻습니까? 네, 아직 공식적인 입장이 나오진 않았지만 농업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취재 결과 다수의 농민단체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거나 추가 지원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농업계가 대북 쌀 지원에 환영의 목소리를 내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아도는 국산 쌀 재고 물량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양곡 재고량은 올해 4월 말 기준 122만 톤으로 적정 재고 수준인 70에서 80만 톤보다 최소 40만 톤 이상 많은 실정입니다. 정부의 이번 대북 쌀 지원이 남북 교류의 물꼬가 되고 또 우리 국산 쌀 수급 안정에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한돈 농가 1,500여 명이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대규모 항의 집회를 가졌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 차단 방역에 안일하게 대처하는 환경부를 강력 규탄하기 위해서인데요. 한돈 농가들은 잔반급여 전면 금지와 야생멧돼지 개체수 조절과 같은 실효성 있는 고강도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집회 현장을 윤슬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19일에 전국 한돈 농가 총궐기대회가 열렸습니다. 잔반과 야생멧돼지는 ASF 발생의 주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를 관리하는 환경부의 안일함을 규탄하기 위해서입니다. 전국의 한돈 농가들이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 앞에 대거 모였습니다. 환경부의 안일한 ASF 대처를 비판하는 동시에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농가들은 우선 잔반급여의 전면 금지를 요구합니다. 지난 5월 환경부는 ASF 차단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돼지의 잔반을 먹이는 행위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농가가 직접 열 처리하는 잔반만 금지됐을 뿐 전문 처리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잔반을 급여하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아직 국내에서 ASF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반 급여를 전면 금지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음식료 폐기물 검해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환경부의 대책과 태도는 무사안일주의, 너무 안이한 자세로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 잔반급여 금지에는 농가뿐 아니라 수의사들도 한 목소리를 냅니다. ASF 발생국들을 살펴봤을 때 잔반급여를 통해 ASF가 발생한 경우가 많아서입니다. 현재 유럽의 경우 약 35% 정도, 그다음에 중국에서는 44% 정도가 잔반급여를 통해서 돼지가 감염됐다고 합니다. 특히 어떤 나라에서든지 최초의 발생은 잔반을 통해서 들여왔습니다. 위험성을 판단했을 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잔반급여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농가들은 이날 전국의 야생 멧돼지 개체수를 선제적으로 줄일 것도 촉구했습니다. 북한에서 ASF에 감염된 멧돼지가 내려올 수도 있는 데다 국내에서 ASF가 발생할 경우에도 멧돼지를 통해 전국으로 퍼져나갈 위험성이 높아서입니다. 이미 DMZ 구역까지 내려왔다는 가정하에 강력한 대책을 펼쳐야 한다. 우선 북한 접경 지역 중 위험 구간이 있는지 즉각 조사하고 그 구간에 대한 야생 멧돼지 소탕을 실시하라. 그리고 전국 야생 멧돼지의 서식 밀도를 현재 3분의 1 이하 수준으로 낮출 강력한 대책을 내놓아라. 해외 불법 축산물에 대한 국경 검역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정부가 불법 휴대 축산물에 대한 과태료를 대폭 상향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보따리상을 통해 들어오는 돈육 가공품이 많아서입니다. 이날 열린 집회에는 북한 접경 지역 14개 시군 농가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경찰 추산 1,500여 명이나 참석했습니다. 한돈 산업을 붕괴시킬 수도 있는 ASF. 농가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만큼 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보다 강력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S 뉴스 윤슬기입니다. 정부가 올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생 500명을 선발해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학금을 받으면 졸업 후 일정 기간 농사를 짓거나 농촌에 위치한 농식품 분야 산업체 또는 지역 농협 등에서 일해야 하는데요. 정부가 농업 분야로 진출하려는 농대생을 지원하고자 새로운 장학금을 마련한 겁니다. 강창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농업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신규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학금은 농업과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 농업 농촌 유입 구조 마련을 위해 졸업 후 농업 분야 진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을 대상으로 올 2학기부터 지원을 시작합니다. 지원 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 전문대학의 경우 1학년 2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이며 다음 학기에 신규 장학생 500여 명을 선발해 22억 5천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 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학기 중 30시간의 농업 현장 실습 등 교육 지원도 이뤄집니다. 특히 졸업 후 장학금을 지원받은 기간만큼 농촌에 있는 영농이나 농식품 분야 산업체 등에 의무적으로 취업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농업 농촌의 우수한 청년 인력을 확보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농업 인력의 급속한 고령화와 청년농 급감 등에 대응해서 상대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농대생 중심으로 농업 농촌 유입 구조를 마련하기 위해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졸업 후에는 농업 분야 취창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우리 농림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이번 청년 창업농 육성 장학금 지원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의 농림축산식품 분야 후계 장학금 제도 역시 개편 시행됩니다. 다음 학기부터 농식품 인재 장학금으로 명칭이 바뀌고 지원 대상도 농업계 대학 1학년, 2학년 재학생으로 조정됩니다. 이와 함께 농업인 자녀 대학생 2,300여 명을 선발해 소득과 성적에 따라 학기당 50만 원에서 200만 원의 장학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촌 인력이 급속하게 고령화되고 있는 지금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이 미래 농촌 사회를 이끌어갈 전문 인력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S 뉴스 강창호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남 농협지역본부가 양파 가격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 농가를 위해 양파 소비 촉진에 적극 나섰습니다. 최근 도와 농협은 도청 구내식당에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파김치 담그기와 시식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도는 앞으로 서울시청과 광주시청, 나주혁신도시 공공기관 등 43개 기관단체와
양파 마늘 사주기 운동에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도내 축산 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와 재활용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여부를 수사한 결과 9개 업체에서 총 14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습니다. 대부분 충북,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경기도 내 국유지나 그린벨트 지역 등의 위장 사업장을 만들어 불법 영업을 일삼아온 업체들입니다. 도는 9개 업체를 모두 형사 입건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추가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최근 청주시 S컨벤션센터에서 한우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제5회 충북 한우산업발전 심포지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한우 개량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방법 등에 대한 주제로 많은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도는 이번에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충북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세워나갈 계획입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다음 달 29일까지 친환경 농업교실 교육생 35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이번 교육은 친환경 재배농가 혹은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친환경 육성 정책과 친환경 농업기술, 그리고 영농기술 분야 실습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기술원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농촌자원팀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농산물의 숨은 효능과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 시간입니다. 네, 오늘 소개할 건강 먹거리는 여름이 되면 생각나는 과일이죠. 바로 수박입니다. 알고 보면 수박은 껍질부터 씨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건강식품이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현장에 나가 있는 최다혜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예년보다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이곳 마트에도 수박을 찾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박은 여름철 대표 과일인 만큼 수박하면 떠오르는 어린 시절 추억 하나 있으실 겁니다. 물 숫자에 우리말 박을 더해 이름 붙여진 수박은 이름처럼 과육의 90% 이상이 물로 구성돼 있습니다. 따라서 몸속 열을 밖으로 내보내 더위를 식혀주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되는데요. 수박도 먹고 사과도 먹고 참외도 먹지만은 수박은 단맛이 많고 시원해서 많이 먹어요. 수박 어렸을 때 9식구라서 애들이 7이고 그래서 수박 한 통 사면 그날로 다 없어지고 그랬어요. 수박을 먹었을 때 몸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건 이 수박이 이뇨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더위를 나는 데 특효인 수박의 효능,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박의 빨간 과육에는 토마토보다 최대 3배나 많은 라이코펜이 들어있고요.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는 흰 부분에는 독소를 제거하는 데 효과적인 시트룰린이 다량 함유돼 있습니다. 수박의 색소 성분인 그 붉은색의 그 라이코펜은 활성산소 제거 기능이 있어 노화 방지 및 암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또 흰 껍질 부분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이뇨작용을 촉진합니다. 알고 보면 수박은 껍질부터 씨까지 버릴 게 없는 만능 과일인데요. 그렇다면 수박 맛있게 먹는 법 알아볼까요? 수박은 주로 생으로 먹거나 주스 또는 화채로 만들어 먹는데요. 새콤달콤 수박 화채 만드는 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수박 반통, 우유, 사이다, 그리고 후르츠 칵테일을 준비합니다. 빨간 과육이 비워진 수박 그릇에 적당량의 우유와 톡 쏘는 맛을 더해줄 사이다를 넣어줍니다. 그 다음 먹기 좋게 퍼낸 수박 과육을 넣고 알록달록한 후르츠 칵테일까지 올리면 여름 갈증을 한 방에 날려버릴 수박 화채 완성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맛 좋은 수박 고르는 법도 알아볼까요? 간단한 게 두리로 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맑은 소리가 나는 게 좀 좋은 거고 겉표면을 본 다음에 여기 선이나 색깔이 조금 뚜렷한 거, 꼭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꼭지가 신선한 거, 마르면 좀 오래됐다는 소리거든요. 한 10원짜리 크기 이상만 아니면 웬만하면 다 배꼽은 좋은 수박인데. 또 남은 수박은 깍둑 썰어 밀폐 용기에 넣고 냉장 보관해야 세균 증식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톡톡 알고 먹는 우리 농산물이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